어쨌든 날씨가 지금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곧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금방 또 겨울이죠. 겨울이 또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이 빨라지는 게 마냥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수험생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이제 네, 계속 네.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네.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이제 여름에는 또 더워서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되고 또 날이 좀 또 풀리면은 또 이상하게 또 피곤하고 맞아요. 그죠? 또 겨울은 또 겨울이 또 계속 그러니까 추워서 움츠러들고 움츠러들고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계절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다 힘듭니다. 저도 요새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날씨가 좀 이래서 그런지 네. 그 아침, 저녁 그리고 오후, 낮 이렇게 해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저기 한데 여튼 지금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얼마 시험이 안 남두고 중도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이제 연말에 시험이 있는 수험생분들이 네네. 되게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 9월 중순이 다가오는 지금 과목별 체크리스트 같은 네.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녹방 뜹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과목별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어인데요. 국어.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어가 저희 이제 10월부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회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럼 지금 1회독 완료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 있으면 빨리 완료를 하셔야 돼요. 9월 말까지는 적어도 문법 이론 회독 중 지금 완료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네.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셔야 네, 하니까 네, 네. 그때까지 지금 아직 진행 중이시라면 그때까지 끝난다고 계획을 약간 타이트하게 조정하셔서 그거 공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언제 시험을 지금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이제 1회독이 완료된다. 내년 4월에 국가직이고 6월에 지방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월, 6월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독해 연습이랑 암기도 같이 꾸준히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비문학 독해랑 문학 독해랑 둘 다 하고 있으면 좋고요. 지금 뭐 둘 다 안 하고 있다 하면은 문학 독해부터 시작하시면은 좋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네, 네, 늦지는 않습니다. 않다. 네, 진행 중이면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 이런 네네, 거를 질문을 그쵸. 많이 하시는데 네. 기출 지문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비문학도 기출 문제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문제 풀고 일단 2분 30초 안에 지문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글의 이제 전체 주제를 도출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피치님이 그 문학 비문학책 네네.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 어떤 책이 좋나요?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도 좋긴 한데 듣고 있는 강사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다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네네. 근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 기출문제 굳이 사서 뭐 시중에 있는 네. 걸 흔들리지 말고 네네. 그냥 자기가 수강하고 네, 있는 네. 선생님의 그 문학 비문학 기출문제 네네네. 책을 먼저 네. 푸시고 그리고 다 푸셨으면은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푸셔도 되고요. 암기는 그러면 네. 지금 또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네. 암기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암기는 이제 국어에서 보면은 한자어, 고유어, 표준어도 있고 사자성어도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30분 정도는 투자를 해가지고 주 4회 이상 꾸준히 학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어떤 지금 수험 공부를 하더라도 네. 암기가 진짜 사실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공대생이고 네. 문과 출신이라서 수학 문제 풀고 뭐 이런 건 좋아하는데
진짜 뭐 암기 과목 암기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맨날 뭐 빽빽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암기했을 때 약간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암기는 반복이죠. 결국은 집중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 하는 거는 네네. 많이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빠르게 읽고 네. 이제 막 한자 같은 경우에는 뜻을 가리고 해보고 네. 네, 스터디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스터디는 어떻게 스터디는 스터디메이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메이트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기 스터디는 이제 어떻게 또 네.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기하는 방법이. 암기 분량을 이게 스터디마다 네. 그거 하는 진행하는 그게 다른데 암기 분량을 나눠서 각자 외운 다음에 한 명이 출제를 해요. 아. 그리고 그 문제를 다 같이 푸는 방법으로 아. 이제 진행되는 스터디가 제일 많죠. 문제를 푸는 거.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진도 짜서 그렇게 하는구나. 네. 결국은 뭐 계속 하면서 반복하고 네. 그냥 내가 계속 시험을 본인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네, 없어요. 그렇죠. 그 암기를 하실 때 막 처음부터 다 세세하게 암기한다고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만 찍고 넘어가시고 빨리 외우고 넘어가시고 회독수를 높이는 게 암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을 하긴 하다. 네네네. 계속 약간 이렇게 색칠을 해 나가듯이 네. 빈틈을 계속 채워 나가는 네네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네. 일단은 국어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다시 요약을 해보면 문법 이론 해독 1회독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완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조금 급하니까 네. 빠르게 완료를 합시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독해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 독해와 문학 네. 독해 이제 지금 이제 둘 다 진행 중이면 베스트 네. 거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네. 라고 말씀해주고, 기출 문제는 시중에 파는 문제집도 좋지만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선생님의 기출 문제집을 네. 듣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해주고, 암기는 뭐 방법이 없네요. 네. 여러 가지 제가 좀 비법을 알아보려고 물어봤는데 뭐 암기 스터디를 하든 암기 뭐 왜요? 하든 뭐 하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무조건 많이 반복하고 본인이 네. 테스트 해보면서 네. 계속해서, 대신에 이제 좀 포인트는 완벽하게 못 외우더라도 네. 많이 회독을 한다. 네, 네. 내가 이게 포인트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법,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문법 이론 해독을 하는 거에서는 연습 문제 풀이로 이제 이런 문제 정도 나온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혹시 국어 과목에서 공부법 또는 국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네, 질문을 네. 주시면 네. 뭐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 고민?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국어는 제가 봤을 땐 사실 결국 많이 반복을 해주는, 네, 네. 회독을 여러 번 하는 게 네.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국어 과목은 약간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해력보다는 네, 네. 암기력의 그쵸? 싸움이죠. 네. 이게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던 수능 언어랑 좀 다른 네, 네. 거라서 네. 조금 더 암기에 좀 더 치중이 되어 네. 있어서 아무래도 저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네, 네. 영어인데 이제 잉글리시. 이게 사실 공무원 또 공부에서는 또 이게 영어가 또 우리가 종래 했던 또 영어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지금 정도 됐으면은 기본적인 문법 내용들은 거의 숙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문법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근데 문법을 한 번 봤으면은 당연히 안 풀리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도 수능 문제랑은 또 달라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문장 단위로 OX를 체크하는 식으로 네, 문제가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문법 이론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네, 하면은 네. 이제부터 한 문장씩 출제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법 강의를 지금
완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네. 독해는 계속 독해력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문법 네. 강의 정도는 완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문법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은데 네. 중요한 것은 필수 문법 이론들이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나중에 한 번 더 봐서 외워야 된다. 이런 거를 체크를 다 해놓으셨나? 그게 중요하죠. 아, 문법 어렵네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문법 이론들이랑 암기할 내용들을 그냥 본인이 이제 꼭 노트를 안 만들어도 좋지만 네,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문법 강의를 한번 완강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는 되어 있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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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참 말은 쉬운데 그죠? 말은 정말 네, 말은 쉽죠. 쉬운데 그냥 정리를 하세요. 약간 요건데 야 이게 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근데 이제 핵심은 문법 강의를 지금 일단 한 번 정도 완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 문법 노트를 이제 만드는 거에 집착을 하지는 말되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문장을 보면서 약간 이제 그런 이 필수 문법 이론들이 조금 잘 정리되어 있는지 네, 내가 좀 네. 잘 암기가 되어 있는지 네,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또 영어 단어잖아요. 영단어. 그렇죠. 이게 뭐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뭐 토익 공부할 때도 그렇고 네. 토플 할 때도 그렇고 영단어 엄청 외우고 저기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네요. 네. 그렇기 마찬가지로 예, 네. 지금 뭐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영어도 비슷하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영단어 이제 암기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예. 지금 현재 영단어 암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영단어 암기는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이셔야 되고요. 네네. 이것은 시험 날까지 네. 계속 단어를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근데 암기도 영단어 암기도 사실 순서가 있는 게 기출됐던 영단어 문제에 기출됐던 문제들만 일단 우선은 싹 다 암기를 해주시고 네네. 단어장을 돌리시는 것도 좋긴 한데 네네. 우선은 기출됐던 거 위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장을 돌리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좀 영단어 암기를 하는데 있어서 네. 본인의 약간 좀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 유명한 연상법 네네. 강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암기에 되게 약한 편이라서 네네. 유명한 영단어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를 했고요. 아 영단어 강의를 따로. 네네네. 그러고 한 단어장을 저는 3-4번 봤었는데 보통 5-6번까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단어집을 하나만 봐도 되나요? 네, 한 권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계속 모의고사나 그런 걸 하면서 정리를 하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 한 권을 완벽하게 숙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네. 또 워낙 또 영어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데 영어 단어가 되게 광범위해서 네. 다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익이랑 이제 토플 네.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이제 많이 저도 외웠는데 플래시카드 플래시카드 방법을 저는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플래시카드 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직접 이제 이렇게 종이로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네. 이제 영어를 보고 뜻을 이제 알았으면은 네. 다음 칸으로 넘기고 모르겠으면은 다시 그대로 놔두고 네. 다음번에 보고 네. 보고 하면서 뒤져보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 반복이 되면서 네네네. 결국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좀 남더라고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제가 토익이랑 이제 토플 했을 때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기 스터디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단어 시험을 치면 항상 만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외우는 거. 네. 특히 이제 앱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기는 뭐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반복을 암기의 핵심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과 이제 내가 암기한 내용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여러 번 보는 거. 네네. 그러니까 10번 뺏겨 쓰시는 것보다 한 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가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어떤 공부든 간 암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외우는 게 필요해요. 네. 설마 뭐 아주 논리적인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하더라도 뭐
이공계 쪽으로 하더라도 뭔가 네네. 외울 건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그 외울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냥 그걸 단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눈만 아프죠. 그렇죠. 눈만 10번씩 쓰고 있으면 손만 아파요. 네. 머리가 안 아프면 네. 공부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머리가 아파야 됩니다. 네. 네. 영단어 딱 적어놓고 요거 생각 안 나면 못 외운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음. 보통 이제 좀 이걸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무식하게 공부한다 네. 라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이제 학습 방법이 바로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거나 읽고만 네. 있거나 그냥 쓰고만 있는 거. 네네. 네. 밑줄 치고 있는 거. 음. 우리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네. 밑줄 치면은 뭐 이미 뭐 책을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머릿속에 든 건 없죠. 네. 항상 테스트. 제일 좋은 건 이제 백지 테스트인데 백지 테스트가 힘들더라도 네. 이제 관련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아까처럼 이제 국어는 암기 스터디 같은 네. 것들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보고 내가 잘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본인이 어차피 그거는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못 외웠으면 못 외웠다 외웠으면 네. 외웠다 하면서 넘어가면서 계속 그것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네, 거. 네. 누적 복습을 해주는 거. 암기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반복과 테스트. 네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약간 푸는 것도 약간 비슷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들 1회독 정도 했을 건데 네. 완강 한 번 정도 했을 상황인데 뭔가 기출 문제를 바로 풀었을 때 네. 그 괴리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출 문제 풀면서 나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하고 네.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방향성을 잡는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결국은 출제자들이 네. 기출 문제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빈칸을 좀 채워가는 연습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공부 전문가가 아니고 아는 척을 해봤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학습 관련해서 저도 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다 또 통하게 돼 공부는 저는 있습니다. 또 통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암기는 사실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암기가 그렇게 중요해? 필요해? 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뭐 기술적인 어떤 업무를 하던 네. 뭐 이런 다른 쪽으로 업무를 해도 외우고 있어야 네. 빨라요. 네, 효율적이고 사실 모든 공부의 기초는 네. 암기에서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암기가 여러 가지 이게 되고 있어야 그걸 이제 잘 조합을 해서 또 네. 새로운 뭔가 저기도 생기는 거고. 근데 전문가 같아요가 아니고 전문가님. 전문가 맞고요. 수대 학습문화연구소에서 제가 네, 지금 소장을 소장을 맡고 맡고 있고 계시는. 여러 논문을 독파하며 열심히 여러분들의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네.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토니 매니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프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하프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부담 없이 풀 수 있고 네네. 그래서 매일 풀기에 네네네. 되게 좋아요. 네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쌓아가는 과목이지 벼락치기로 하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영어가 그런 그렇죠. 특성이 심하잖아요. 언어니까,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프 같은 경우에 항상 매일 학습하시니까 하프로 근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하프를 푸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 상태에서 하프로 네. 그럼 한국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한국사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예비 순환이 끝났든 일순환이 끝났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10월 전까지는 일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10월 전까지? 네. 사실 9월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10월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잡고 일순환을 지금 거의 반 이상은 진행을 해주셔야 되죠. 근현대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예비순환이랑 일순환의 차이는 뭔가요? 예비순환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공부를 하는 네네. 그런 의미인데 사실 저는 예비순환이 큰 의미는 없다고 네네.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그건데 네. 예비순환을 하고 일순환을 할 바에 일순환 강의를 2번 듣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그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10월에는 그럼 이제 그 10월 전까지 9월달 네네. 9월달 동안은 무조건 일회독을 완료를 해주고 네.
10월에는 무조건 기출 문제를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기초를 닦아 놓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이것도 상황이죠. 맥스로 잡으면은 10월 중순? 네네. 10월 중순까지 네. 봐줘도. 네. 네. 한국사는 이제 좀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공부를 할 때 약간 좀 어려운 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특히 어려운 정치사는 보통 사실 다들 잘 하시는 편이고 경제도 잘 하세요. 근데 문화 파트가 되게 어려워들 하시고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 파트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네네. 근데 뭐 문화 파트를 공부하는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보통 정치, 경제, 사회에 집중하느라 문화재 사진 같은 거 나오면은 막 빨리 외우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네네. 안 보고 막 넘어가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자료들을 그냥 눈에 익힌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은 봐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문화사는 사실 뒤에 가서 다시 한 번씩 다 암기를 특강을 듣거나 뭐 따로 암기를 하거나 하면서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건드리긴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이것도 쌓아간 결국 오늘 안 하면은 내일 몰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지금 못하거나. 네. 네. 지금부터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사님이 점수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해요. 네, 정말 네. 질문인데, 단순히 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거 네, 말고 네. 좀 더 전략적으로 한국사에 네. 대해 좀 접근하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점수를 일단 제일 빨리 올리시는 법은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보시면은 점수가 금방 올라요. 기출 문제 저희 되게 막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뭐 이미 나왔던 문제고 한 번 보면 뭐 한두 번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진짜 기출 문제를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틀렸던 거 또 틀려요. 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진짜 막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필기 노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주제별 뭐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다. 많죠. 네, 많다. 근데 다 못해요. 기출 문제만 일단 기출 문제를 진짜 씹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딴 거 다 못하더라도 네. 무조건 기출 문제는 씹어 먹는 네, 네. 생각으로 가야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기출 문제를 진짜 그러니까 문제 말고 보기 하나하나 있잖아요. 네네.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한국사 거의 90점 이상 나올걸요? 85점? 한국사를 네. 그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를 하시면 네. 하는 거면 그냥 딴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한번 본인의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거 제 자랑인데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심심해서 머리를 식힐 겸 한능검 시험을 응시를 해가지고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한국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얻고 싶으시면 한번 한능검을 응시해보세요. 벨라 매니저님이 운영하는 한능검 스터디 메이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우선 기출문제집을 정말 많이 돌리시면서 그걸로 계속 기본서 보시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가세요. 보기나 이런 것들도 네네네. 약간 하나하나씩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네. 그리고 피치님이 제시생이면 올인원 말고 핵심만 모아놓은 거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네. 다 모르니까 네. 처음부터 쭉 언강을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때부터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한번 읽어본 것 네네.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다고 이제 다 보자니 시간이 아깝고 네. 좀 애매한데 재수하시면은 두 번째시면은 저 같으면은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강의를 볼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왜냐면 핵심을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핵심 옆에 있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네, 있다. 네. 약간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건 좀 동감을 하는데 네, 본인 스스로 수준이 본인이 사실 제일 잘 파악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뭐 이전 시험에서 뭐 내가 한국사를 굉장히 고점을 했다. 네, 그러면은 뭐 저는 모르겠는데 네. 괜찮다고 보는데 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처음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필기노트만 보는 건 위험하냐라고 물어보는데 필기노트는 사실 필기노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말 세세하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필기노트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이것도 당연히 고득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필기노트를 봐보니까 필기노트가 내용이 흐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다 들어있긴 한데 흐름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 근데 그런 암기나 저는 흐름을 타고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필기노트보다는 책을 보는 게 나았는데 그런 단편적인 지식에 암기에 능하신 편이라면은 필기노트를 보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기노트는 이제 그 강사분이 제공을 네네네. 네. 이제 학습 이제 교육학 관점으로 네. 학습을 하는 이제 관점으로 봤을 네.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알고 연구 결과입니다. 네네네. 연구 결과로 얘기를 하면 필기노트는 그렇게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필기노트를 정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공부를 하시는 사람은 네. 강사님입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만든 필기노트가 아니고 누군가 재조직되어진 어떤 그런 노트를 보는 거는 네. 크게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뭐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실험 얘기를 하면 실험이 이제 그 A, B반 이렇게 진행을 네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미술사에 네. 대한 이제 미술이랑 그리고 그 어떤 그림에 대해서 네. 가르쳐주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A반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굉장히 잘 정리된 이제 그런 그 어떤 거는 무슨 인상파고 어떤 거는 무슨 파고 어떤 거는 무슨 파고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요. 네. 두 번째 아이들한테는 그런 어떤 잘 묶여있는 카테고라이징이 잘 되지 않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교육을 네네네.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시험을 바로 쳤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B반 학생들이 잘 봤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일단은 A반 애들이 잘 보긴 했어요. 이게 정리가 돼. 그러니까 필기노트처럼 잘 카테고라이징이 된 걸 봤을 때 네. 당장 시험은 좀 높았어요. 네네. 당장 점. 그러니까 A반, B반이 둘이 했을 때 A반이 70점이었고 B반이 50점이었어요. 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달 뒤에 네. 다시 시험을 쳤어요.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네. A반이 20점이 안 됐고 B반은 40점이었어요. 평균 점수가. 네. 그러니까 B반은 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겠죠. 네. 뒤죽박죽으로 알려주니까. 그렇죠. 본인이 근데 그걸 카테고라이징하고 본인이 정리를 하면서 네. 암기가 되고 네.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네. 거고 A반은 선생님이 잘 카테고라이징 된 것만 전달받아서 당시에는 잘 정리가 됐으니까 시험을 쉽게 쳤지만 네. 한 달이 지났을 때 다 까먹었던 거예요. 네. 쉽게 들어온 지식은 쉽게 나간다. 네. 이게 이제 학습 이제 그 교육 심리학에서 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고 네. 제가 한 예시를 든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수업 만족도는 정리 참 잘해주는 그런 강사님이 그렇죠. 진짜 좋아요. 시간도 네. 급하고 할 때, 네. 단기적으로 갈 때는. 근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렇게 좀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결국 본인이 잘 조직하고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필기노트, 남의 필기노트를 보는 거는 좋지 좀 못하다. 본인의 어떤 정리에는 좀 좋지 않다. 네.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시험이 진짜 막 거의 급박할 때,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나는 진짜 한국사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막 외워야겠어. 뭔가 외우긴 해야겠어. 이럴 때는 좋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게 네. 되게 중요한데 장기 기억을 옮길 때 가장 머리가 아프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본인이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흐름과 네. 그런 카테고라이징이 또 용이한 또 맞아요. 과목이고 이게 한국사는 이제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번 해놓으면은 그 카테고라이징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만의 어떤 정리 맞아요. 스타일을 좀 가져가는 꼭 뭐 본인만의 어떤 거창한 필기노트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기본서로. 네, 그렇죠. 네. 그거 진짜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노트 필기를 다 나눠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게 하는 네, 선생님이 네, 계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게 했던 선생님 수업이 기억이 더 잘 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네. 그때는 선생님을 욕하죠. 네. 너무 힘들고 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막상 학습 효과는 훨씬 더 그게 뛰어났고. 결국 힘든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여러 일을 하면서 네.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오래 내려온 이제 격언에서 딱 맞는 조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느 분야도 통하는 거. 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항상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네. 정답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이라는 게 무작정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네. 좀 내가 가기엔 좀 껄끄러운데 좀 정면 네. 돌파하는 거. 네. 조금 더 힘든 길. 조금 더 이제 내가 저기 한 길을 해서 시간을 좀 더 들이면 오히려 그게 덜 가는 거더라. 네.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감사. 다음은 한번 선택 과목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국사는 또 기타 또 질문 있으면 계속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또 계속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죠. 선택 네.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 모든 선택 과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덱스 작업인데 네. 인덱스 작업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인덱스 했는데, 작업이 뭐냐? 네, 인덱스 작업이 뭐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공시생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 있잖아요. 인덱스 작업은 다 완료하셨겠죠? 하셨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시생분들 듣고 인덱스 작업이 뭔데? 뭔데 완료했냐고. 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인덱스 작업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인덱스 작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일단 우선은 워드 프로그램으로 공부할 기본서의 목차를 작성을 해주시고 최대한 세세하게 잘게 쪼개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훑어보면서 이 문제가 어느 단원,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용어도 파악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파악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목차만 보는 게 아니고 네네네. 문제를 또 보면서 네. 어느 단어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네네. 답은 모르더라도 네, 답도 모르고 사실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배우고 보면 딴 데 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도움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네. 하는 좀 도움이 된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래독을 완료하셨으면 완전 너무너무 좋고 잘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뭐 국영사 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적어도 인덱스 작업 정도는 해주시면은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실 때 더 수월하게 네. 공부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선택 과목 워낙 또 많아가지고 네. 그 선택 과목별로 조금 약간 특이한 사항들은 없어요? 약간 특이한 사항이요? 네, 약간 이제 공부 과목별로 조금 다르잖아요. 네. 아. 본인의 약간 경험을 좀 비춰봐서. 저는 사실 행정학, 행정법을 공부를 네네. 했었어서 네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거를 내용을 다 숙지하고 문제를 풀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내용 숙지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들어가니까 또 몰라요. 생판 네. 모르는 내용이라서 네네. 저는 그날 진도 나간 걸 바로 기출문제를 풀고 복습을 기출문제로 했었어요. 행정학은. 네네. 그래서 행정학 바로 그날 했던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다시 넘어가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니까 그러면은 기출됐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숙지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서 회독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었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례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뭐 행정법 이론이 되게 많은데 이제 행정법
용어는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 돼요. 문제에서 뭐 지금 정확히 예를 못 들겠는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만 네, 알 정도 네, 그 정도만 숙지를 한 다음에 판례 위주로 계속 판례도 당연히 빈출 판례 먼저 공부를 하고 근데 판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네, 판례가 뭐 사건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은 그 결과가 내가 뭐 배웠던 지식도 좋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좋고 네네. 사실 문제는 판례 뭐 거의 결과를 묻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판례는 이런 결과인데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또 행정학, 행정법 네. 선택 과목 하신 분들 네. 참고가 됐을게 얘기를 좀 바라면서